등록으로 넘어갑니다. 자, 인장이 뭐예요? 인장. 도장. 자, 그러면 아무 인장이나 쓰면 안 되고 관청에다가 등록한 인장을 써야 돼요. 관청에다가 내 인장을 쓰겠다, 이 인장을 쓰겠다. 등록한 인장만을 사용하라. 그래서 인장 등록 나옵니다. 그러면 인장 등록 시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내가 이 앞주에 했는데. 자, 등록 요건을 고비를 하고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비 서류 검토를 한다 그래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한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리고 나서 보험 들어라 그랬어요.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라. 보증을 들고 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등록증.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업무 개시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억 더듬어 보세요. 이 앞뒤에 우리가 배울 때 인장 등록은 이때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라고 했죠? 이때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라 그랬어요. 왜? 시작하면 이제 계약서 써야 되니까. 근데 앞에 시점이 어디냐 이거의 문제라 그러죠. 앞에 시점. 자, 당첨됐습니다. 앞에 시점 언제부터요? 신청 시부터 인장을 등록할까? 처분 이후부터 인장을 등록할까? 자, 이때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라 그랬어요. 신청 시부터 하라 그랬어요. 신청 시부터. 이 앞주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기억나고 있어요? 자, 이때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1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가로로 묶으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 동그라미 중개행위의 생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입니다. 인장 등록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러죠? 자, 그다음에 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가로로 묶었죠. 중개보조원 X라고 적어서 그 밑에다가 옆에다 적든지.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왜? 또 왜 생각을 하죠? 왜 안 한다고? 계약서 안 쓰니까. 계약서는 확인설명을 써야지 그 등록인장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서를 안 쓰는데 뭐 인장 등록 하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만 개설 등록 신청이나 소공 보증 고용 신고할 때 함께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 등록을 신청할 때 인장 등록도 같이 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쓸 인장은 어디다 인장 등록하라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왜냐하면 법인은 주된 사무소 시장구소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소 구청장은 등록 관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해됐어요? 예, 아주 좋아요. 자, 그다음에 등록할 인장이 있잖아요. 자, 거기 교재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중개인 소공. 소공도 인장 등록해야 되니까 개인들을 말하죠. 이분들은 가족관계 등록부 밑줄 주민등록기준 성명 동그라미.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몇 mm 이내? 30mm 이내의 인장을 써라. 그 말은 규격에 맞는 인장을 써라. 7mm에서 얼마?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서 써라. 그러면 나는 이제 계약서를 멋지게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큰 네모 도장 파가지고 이런 인장을 등록해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게 몇 미리 알았어요? 30mm 해봤자 얼마 돼요? 조금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그 정도 인장을 등록했어야 돼. 7mm, 30mm. 이렇게 큰 인장 20mm, 뭐 5cm, 10cm 이런 인장을 등록해서 쓰면 안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규격에 맞는 걸 인장을 등록하라. 자, DP 넘어오세요. 근데 법인은 어떤 인장을 들었어요? 상업 등기 주체가 법인의 인장, 법인 동그라미. 법인은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해서 써야 돼요. 자, 법인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내가 왜 법인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것 같아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 시험 문제니까 그래요. 법인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법인은 대표자들이 있는데 대표자 인장 등록한 게 아니에요.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 분사함수 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분사함수는 어떤 인장을 등록했어야 되느냐? 뭐라고 나왔어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사함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자가 누구 인장을 보통 보증을 해주겠어요? 책임자. 이 분사무소 운영자는 책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장을 보증을 해주면 책임자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두 가지 가능합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변경 등록 나와 있잖아요. 인장을 등록했다가 바꿀 수가 있어요. 변경할 수 있다고. 그럼 며칠 이내 변경 등록해야 돼? 7일. 7일 이내 밑줄 등록 동그라미. 자, 오늘 또 기간이 많이 나오죠. 그때그때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7일 이내 변경 등록. 며칠 이내? 7일. 7일 이내. 자, 그 다음에 4번에 인장 등록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인장 등록, 변경 등록은 자, 시행 규칙은 법정 서식에 따른다. 법정 서식에 따른다. 밑줄 보세요. 그 법정 서식 이름이 뭘까?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 있어요.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에 따라서 인장을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법인은 뭐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 말은 법인 개공은 인감증명서 띄어다 주면 돼요. 그럼 인감증명서에가 법인 인감이 날인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법인은 인감을 등록하는 거예요. 인감. 법인 인감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인감증명서 띄어다 주면 그 인장이 등록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7mm에서 30mm 이내에 인장이 있어 없어요? 이걸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하러 갈 때 인장을 갖다 줘? 관청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럼 방금 법정 서식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법정 서식이 뭐예요?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거기 서식 작성하고 자기가 등록한 인장을 거기다 날인을 해요. 그죠? 7mm에서 30mm 이내 인장 자기가 쓸 인장을 거기다 날인해서 그 서식을 제출하면 그 인장이 등록이 된 거예요. 인장은 갖다 주면 안 되지. 자기가 써야 되는데 계약서에. 그러죠? 그래서 여기다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에다가 자기가 쓸 인장을 날인해서 제출하면 되고 법인은 법인 인감 증명서 띄어다 주면 돼요. 인감 증명서에 그 법인 인감이 날인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인감 도장에 결국 등록이 된 거고 개인들은 인감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규격에 맞는 인장 7mm에서 30mm 인장을 이 서식에다 날인해서 이 서식을 제출하면 그 인장이 등록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대충 감이 옵니까? 예, 감이 오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려면 안 되고 이해를 해 그냥 외우면은 문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자주 잊어먹고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응용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개공성을 중개하면서 등록인장을 써라. 등록인장 안 쓰면 제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록인장을 써라.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요. 등록인장을 안 썼어. 그럼 계약서 효력은? 효력이 발생할까? 무효과? 계약서 효력. 등록인장을 안 썼어. 등록인장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쓰면 계약 효력에 영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유효? 계약서는 유효해요. 근데 처벌을 받는 거지. 처벌을 받아. 계약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
소공은 자격정지 처분. 이런 처벌을 받는 것이지 계약서 효력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지만 계약서는 구두로 해도 계약 성립해요. 구두로 해도. 근데 뭐 등록인장 안 썼다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 법에서 등록인장을 써라 그랬으니까 안 쓰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는 거지. 예, 그죠? 예, 개업공인 중에서는 업무정지, 소공은 이런 제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장을 등록을 하고 영업하라. 자, 종합 정리할게요. 인장 등록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자주 틀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돼. 근데 개공은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도 있어 없어? 소속 공인 중에서는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들이야. 뭐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이 시기가 가장 자주 틀리니까 이 시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또 잊어먹으면 또 하죠. 자, 그다음에 휴표. 휴표. 내용 많지도 않아요. 근데 32에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거 한번 봤거든요. 그분은 92.5가 맞았어요. 92.5를 맞았는데 이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쉬운 문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걸 틀렸더라고. 쉬운 문제를 틀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92.5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나오기는 잘 나왔죠. 근데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왜 틀릴까? 강조를 해도 틀려. 그러면 또 설명할게요. 내용은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그죠? 예. 근데 이런 데서 틀려보면 안 되지. 어려운 거 하나 맞추려고 하지 말고 쉬운 거 안 틀린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자, 이거 휴폐업 같이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교재는 휴업 따로 폐업 따로 써놨잖아요. 같이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같이 설명하고 책 봐드릴게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휴업하고 폐업은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 휴업하고 폐업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일단 통보냐 신고냐 이거부터 잡아야 돼. 신고입니다. 우리 가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보도 나오고 신고도 나오고 인가도 나오고 승인도 나오고 보고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일단 신고부터 잡아야 되는데 자, 몇 개월 초과 휴업하면 신고를 해야 되냐? 3월 초과입니다. 자,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자기 3월 초과 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초과를 공부해야 돼. 초과 32회 때 3개월 이상 내가 수업할 때마다 그걸 강조를 했는데도 틀리고 나왔네요. 이상 이렇게 1번 지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3월 이상 휴업할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딱 맞다고 찍고 나간 거야. 밑에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틀리고 나간 거예요. 다른 건 거의 다 맞았어. 그래서 92.5인데 야, 근데 봐보세요. 내가 수업할 때 이제 작년에 재수하신 분은 알 거예요. 수업할 때 내가 이것만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요. 3월은 절대 동그라미 치란 말도 안 했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이상이란 말은 3월까지 들어가요. 초과는 3월에 안 들어가. 이건 신고 안 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3월은 이건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이건 혼자 공부해도 3월은 다 공부를 해요. 이걸 신경 써야 돼 이거요. 3개월 이상, 그죠? 32의 1번 문제. 3개월 이상 할 때 등록관 신고해야 된다. 틀려. 근데 이제 이거 밑에는 읽어보지도 않고 이거 딱 맞다라고 찍고 나가 보니까 이제 한 문제 나간 거지. 이해됐어요?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1개월 휴업할 때는 신고 안 해. 그냥 문만 닫으면 돼요. 근데 3월 넘어설 때는 신고하고 휴업하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미리 신고해야 돼요.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자, 이 미리가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책은 내가 조금 있다가 체크해 드릴게요. 칠판을 보세요. 미리가 왜 중요하겠어요? 사전 신고다 이 말이에요. 사전에. 우리 과목에서 사전 신고는 여기밖에 안 나와. 휴폐업 변경 재개. 여기 이 파트밖에 안 나와요. 사전 신고다 이 말. 사전. 그럼 우리 과목에서 아까 지체 없이도 내가 기억하라 그랬죠? 가장 빠른 기간이 우리 과목에서 미리. 이것도 기간이에요. 기간. 그 다음에 빠른 기간이 즉시 좀 이따 나와.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그 다음에 5일, 7일,
10일 이렇게 나가. 뭐 4일, 3일 이런 기간은 우리 과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미리입니다. 미리 사전 신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휴폐업할 때는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돼.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시험 문제. 등록증 원본 반납하겠습니까? 사본 반납하겠습니까? 원본이요, 원본. 아이, 등록증을 못 써먹게 하려고 반납한 건데 사본 반납하면 안 되지. 그죠? 등록증을 반납해서 휴업신고 들어가.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 신고는 방문해서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요즘 인터넷 발달돼 있잖아요. 전자문서로 될까요, 이거? 휴폐업신고는 전자문서 될까요? 찍어봐. 안 돼? 왜? 아, 등록증 갖다 바쳐야 되니까? 아, 전자문서 안 됩니다. 방문 신고만 돼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과목에서 뿐만 아니라 요즘 웬만하면 전자문서 다 돼요. 다 돼. 근데 이건 안 돼. 그래서 모르면 되는 쪽으로 밀고 가세요. 되는 게 90% 이상은 다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이런 거 안 돼. 요즘 뭐 세대가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전자문서 웬만하면 다 돼요. 근데 이것은 안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봐보세요. 휴폐업 신고 등록 관청. 남양주시장에 이제 휴폐업했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통보를 하게 돼 있다. 자, 우리가 이 앞주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사항 하나 배웠어요. 기억나요? 뭐가 기억납니까? 주관식. 이 앞주에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사항 배웠는데 한 3개 정도 배웠는데 이제 하나만 대봐. 고용신고. 기억 없죠? 여기 우리 여기 기억 없죠? 여기. 자, 오늘 처음 왔어요? 그래. 근데 이분들도 그 큰 차이 없어. 많아야 일주일 내지.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가 한 달 정도 늦게 왔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다른 사람 막 대답하니까 다른 사람은 1년씩 공부한 줄 알아.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어. 알았어요. 거기는 오늘 처음 왔으니까. 그 등록증 교부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라고 이 앞에 배웠어요. 등록증. 그리고 뭐 또 뭘 배우냐? 사무소 이전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이거 다 다음 달 10일 통보 사항들이거든요. 그때 공부하세요. 휴폐업 변경 재개도 다음 달 10일 통보. 예. 자주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은 좀 이따 받을 테니까 칠판 봐보세요. 다 설명하고 밑줄. 휴업 기간은 몇 개월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6개월입니다. 6개월. 저기 3월하고 여기 6개월 헷갈리면 안 돼요. 기간이 6개월이에요. 기간. 최대 6개월까지 휴업할 수 있어요. 근데 예가 있어. 이게 원칙이고 단서가 뭐냐면 부득이한 사유 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도 가능해.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자, 어디? 요양.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자, 그 다음에 입영. 징집으로 입영. 또 취학.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 준하는 사유라는 뜻이 뭐예요? 이 세 가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유. 이것과 비슷한 사유도 된다. 32회 때 이건 나왔잖아요. 아까 같은 문제 나왔는데 이거 4번 지문인가 나왔을 거예요. 요양, 입영, 취약한 경우에 한해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 떴어요. 이 지문 맞아 틀려? 뭐 하나가 틀렸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준하는 사유. 봐, 시험 문제가 여기서 다 나와. 근데 그걸 못 잡아서 틀린 거예요. 그걸 못 잡아내서. 그러니까 요양, 입영, 취약 플러스 이에 준하는 사유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이건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 됐습니까?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휴업을 했다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휴업기간 변경이라고 해요. 휴업기간 변경은 신고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미리.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휴폐업 신고 미리. 변경 신고 미리. 그러면 이건 등록증 반납할까?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 여기는. 해. 봐. 여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되나. 그래서 왜 안 하냐?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아까 저기 이미 반납해놨어? 안 해놨어? 변경은 주로 연장이거든. 연장. 아, 이미 등록증 반납해놨는데 뭐 등록증 또 반납해? 없는데. 근데 시험에도 그렇게 나와요.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서 한다 그러면 또 틀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냥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됐어요?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전자문서. 돼? 됩니다. 왜 되겠어 이것도? 변경은 주로 연장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기는 등록증 갖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 그랬죠? 여기는 아까 이미 반납해놨어 안 해놨어? 그게 전자문서가 돼 안 돼? 돼.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외우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잊어먹기도 하고 응용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변경도 미리 전자문서가 된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한 걸 재개라거든요. 재개 또는 재개업이란 말을 써요. 그럼 재개는 신고를 해야 될까요? 통보를 해야 될까요? 신고. 똑같은 신고예요. 등록관청인 남양주 시장에 다시 영업한다는 거 재개 신고. 이것도 미리 해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 뭐요? 휴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재개 신고도 언제까지? 합해서 3mm. 이 말은 미리가 세 개다. 미리가 세 개다. 왜 내가 이걸 강조를 하냐면 이거 아까도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과목에서 가장 빠른 기간 미리는 여기서밖에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우리 과목에서 미리는 여기 이쪽에서만 나오는데 한 달 지나서 물어보면 이거 미리 기억 못 해요. 아니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 기억 못 한다고. 한 달 지나서 물어보면 미리란 이 단어를 기억을 못 해요. 근데 3mm 그러면 조금 기억해요. 조금 기억해요. 그래서 이 재개한 것도 미리 신고. 그러면 이 재개 신고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아까 반납증 세해놨잖아요. 그럼 재개 신고하는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돌려주냐? 즉시. 여기서 즉시가 나와요. 우리 과목에서요. 유일하게 즉시가 여기가 있어요. 나머지 다 지체 없이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즉시. 여기서 즉시 돌려줘요. 그러면 도대체 왜 등록증 돌려받아야 돼? 개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무소에 때 개시하고 영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려받아야지. 그러면 이건 전자문서 되겠냐고. 재개 신고는. 안 돼? 왜 안 돼? 받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아이셨어요.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주 틀려 수험생들이. 왜냐하면 받아와야 되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근데 법에서 된다고 했어요. 법에서 이 전자문서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우편으로 보내줄 거예요. 알아서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전자문서가 안 된 것은 휴폐업 신고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전자문서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휴폐업 관련 내용, 뭐 내용도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 나오면 틀려 나간다. 그래서 아까 내가 했잖아. 이런 단순한데 이런 데서 틀려 나간다고. 자, 그럼 문제 체크해 볼게요. 교재 보세요. 휴업 신고에서 양가로 1번. 개봉은 3월 초과. 3월 밑줄 초과 동그라미. 초과했다 동그라미 이상 그러면 틀려버려요. 3월 초과 휴업가 되던 등록증 동그라미 첨부해서 미리 신고 동그라미 세 가지. 여기서 키포인트는 3월 초과란 단어,
등록증 첨부한다는 단어, 미리 신고한다는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세 가지를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후 3월 초과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신고를 하라. 이때도 휴업신고하라 했어요. 이 앞주에 우리가 한 거거든요. 3개월 내에 업무 못하면 휴업신고하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인은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 재개가 가능해요. 분사무소별로 가능하다는 거. 원래 휴폐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 성질상 사무소별로 가능하다 이 내용. 사무소별로 가능하다는 거. 자,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동그라미. 다만 요양, 입영, 치약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뭐 임신, 출산,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죠.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하는 사유도 된다. 비슷한 사유 됐어요. 그래서 32에 따라서 뭐 요양, 입영, 치약에 하나여 이렇게 나와서 틀렸잖아요. 하나여. 하나여라는 것은 그 세 가지만 된다는 뜻이니까 틀린 거고. 자, 3번 기간 변경 재개 신고 나와 있잖아요. 재개 변경하셨다는 등록증 미리 신고 동그라미. 재개 신고도 미리, 변경 신고도 뭐다? 미리. 그럼 이제 또 재개 신고할 때는 등록증 언제까지 돌려준다 그랬어요? 즉시 동그라미. 즉시. 자, 우리가 하면서 유일하게 즉시가 여기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재개하고 변경은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봐, 재개 신고도 전자문서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편으로 보내줘요. 전자문서라면. 자, 그러니까 재개 신고든 변경 신고든 전자문서 돼. 근데 휴폐업 신고는 안 돼. 반납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휴폐업은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자, 폐업도 그 첫째 줄 폐업하고자 할 때 등록증 동그라미 미리 신고 똑같아요. 휴업하고 이것도 사전 신고고 전자문서 인정되지 않는다. 휴업하고 똑같잖아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은 봐보세요. 개공은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으므로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 신고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고. 협회 통보 나와 있잖아요. 이거요. 휴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선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그리고 이제 기타 휴폐업 신고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제 사업자 등록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이것은 이제 등록 후 휴폐업 신고서. 이것도 같이 중개업에서 할 때 거기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기본서 나오면 이 내용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휴폐업 끝났습니다. 휴폐업이 뭔지 감 잡았어요? 중개업 할 때 우리가 휴업하거나 폐업을 미리 할 수가 있거든요. 끝. 자, 5장 파트가 뭐가 나왔어요? 중개 계약하고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파트로 넘어갑니다. 중개계약 개념 잡아드릴게요. 중개계약. 우리가 이제 중개계약 개념은 앞에서 조금 했어요. 잡아보세요. 자세히 이제 들어갈 거예요. 실판 보고 있습니까?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요. 건물. 건 동그라미 건물. 첫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누구 소유요? 갑 소유. 근데 의가 뭐예요? 의뢰인. 누구에게 의뢰를 맡겼어요? 개업공인 중개사. 그럼 이거 팔고 싶다. 의뢰를 맡겼죠? 중개 좀 해달라고? 그러면 둘이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의뢰인하고 개업공인과 계약이 이루어져.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무슨 계약? 거래 계약? 여기는. 좋아. 첫째 시간에 왔어 안 왔어? 왔죠? 거기도 처음이야? 오늘 처음? 다 처음이야? 아니, 첫째 시간에 수업 들어왔냐고. 안 들어왔어.
중개계약,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이걸 무슨 계약? 자, 그러면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하냐?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자, 이거 팔고 싶은데 중개 좀 해달라고 의뢰 맡기죠? 그럼 개공이 알았다. 승낙 떨어지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자, 그러면 A가 상대방 찾아갖고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거래계약. 이거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지금 또 한 거예요. 매매계약도 거래계약, 임대차 계약도 거래계약. 그럼 우리는 지금 거래계약 배우고 있어요? 중개계약 배우고 있어요? 중개계약. 이제 이거 거래계약 지웁니다. 중개계약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의뢰인에게 이 물건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중개 해주겠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돼. 이걸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의 한번 보세요. 중개계약이랑 개공과 의뢰인과는 합의로서 성립하는데 중개계약을 달리 표현해서 중개의뢰계약이라고도 한다. 의뢰 동그라미. 자, 중개계약에도 의뢰만 더 들어간 거죠. 이게 중개계약 이꼬르 중개의뢰계약이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의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의뢰만 빼보면 중개계약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 이 건물을 팔고 싶은데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개공이 중개해 주겠다. 그러면 성립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이걸 달리 표현해서 중개의뢰계약이라고도 한다. 같은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좋았어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이 뭔지 감 잡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고 싶다라면 중개업소에 맡기는 거 중개 좀 해달라 그러면 중개 해주겠다 그러면 계약 성립. 이걸 중개계약. 근데 이제 중개계약 종류가 5가지나 돼요. 근데 여기서는 2가지를 배워.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 이 2가지 중개계약을 여기서 배웁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독점 중개계약도 있고 공동 중개계약도 있고 순가 중개계약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2가지를 배워. 일반 중개계약하고 무슨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몇 가지 종류? 2가지. 몇 가지? 그럼 이제 일반 중개계약 개념 내용, 전속 중개계약 개념 내용 한번 봐드릴게요. 자, 잘 봐봐. 좋았어요. 그죠?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이란 뜻이 뭐냐? 이거요. 이게 갑이, 이게 뭐라 했어요? 건물이죠? 의뢰인. 자, 이 사람이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맡깁니다. 이거 중개 좀 해줘달라. 그래갖고 둘이 일반 중개계약을 맺어요. 근데 갑이 한 이틀 있다가 또 B 개공에게 또 의뢰를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일반 중개계약을 또 맺어서 괜찮아요? 또 C에게 의뢰를 또 해요. 그래도 계약 위반 아니에요, 일반은.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겠어요?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만 보수를 받아. 그럼 셋 중에서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을 것 같아요? 셋 중에서.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저 뒤에 분, 여기 도망갔으니까. 자, A가 성사시켰어요? B가 성사시켰어요? 맨날 틀려. 자, B가 성사시켰어요. 봐보세요. 이렇게 맺는 계약은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러면 B가 계약을 성사시키면 이 사람만 중개보수를 받아요. 중개보수는 한쪽에서 받아요? 양쪽에서 받아요? 양쪽에서 받습니다. 자,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 팔 때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게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그럼 거기서 계약 성사시킨 개공에게 보수 지급하는가? 됐어요?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야.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어. 개념 끝났고,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여러 중개업소에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다. 거기서 계약을 성사시킨 계곡만 보수를 받는다. 거기만 보수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계약을 맺을 때 보통 계약서 써요, 구두로요? 구두로 거의 중개계약서 안 쓰거든요. 이거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를 말한 게 아니라 매매계약서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일반 중개계약서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둘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의뢰인이 뭐라냐면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 좀 써달라. 계약서 좀 써달라. 그러면 개공이 반드시 써줘야 될까요? 안 써줘도 될까요? 안 써줘도 돼? 안 써줘도 된답니다. 이분 안 써줘도 돼요. 협력 작성이 협력.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중개계약서 써달라 그러니까 나 계약서 못 쓰겠다. 뭐 쓸 줄도 모르고 못 써주겠다 그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약 위반 아니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이 도망가겠지, 다른 업소로. 어떻게 중개계약서도 안 써주냐 그러고. 그죠? 고객을 놓칠 수는 있어도 뭐 처벌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협력해서 작성해 줄 수는 있어도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무슨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란 서식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뭘 공부를 한다? 법에 정한 서식이 있을까? 이 말이에요. 법에 정한 서식이 있어요. 법에서 계약서가 정해졌다고. 그러면 계약서는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쓰기로 했을 때 반드시 이 법정 서식만 써야 될까? 다른 서식을 써도 될까? 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계약서 안 써도 되는데 쓰기로 했어.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서식을 써야 되냐? 아니면 노트에다 써도 되냐? 이 문제가 또 제기돼요. 반드시 법에 있는 서식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줘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 이런 법규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법정 서식은 있지만은 다른 서식을 써도 관계없어요. 노트에다 써도 관계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이것은 이제 대답할 수 있어. 중개계약서는 몇 부를 작성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잠시 보류하고 몇 부 정도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혀 감이 안 와? 예, 기다려보고. 우리 여기 적응이라고 정신없네. 몇 부? 생각을 해봐 그냥. 여기는 두 부? 우리 두 부? 여기도? 두 부? 여기는? 왜 또 세 부가 나와? 여기는? 두 부. 이것도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 둘 가는 계약이잖아요. 의뢰인하고 개공. 둘 가는 계약이니까 여기 한 부 가져야 되고 여기 한 부 가져야 되고. 그래서 두 부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를 작성을 합니다. 중개계약서는 무조건 두 부예요. 그리고 일방 하나, 의뢰인 하나 주고, 보통 개공이 한 부씩 계약서를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몇 년 정도 보관할 것 같아요? 예, 보관 규정이 없어요. 일반은 몇 년 보관한다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보관한다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요? 자, 이거. 그리고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 위치 및 규모. 두 번째가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네 번째가 개공하고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는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사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로 문제 풀면 풀릴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면 또 아무래요. 진짜요. 자, 그게 문제죠. 이게 자꾸 봐야지. 자, 밑줄 볼게요.
자, 일반 중개계약 의 있죠. 다수 개공에게 의뢰하고, 다수 여러 개공에게 의뢰하고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가 무슨 중개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자, 개념 끝. 자, 2번에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필요한 경우 개공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할 수 있다. 몇 적었어요? 그러면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청을 했죠. 그럼 내가 방금 의무 작성이라고 그랬어요? 협력 작성? 그 밑에다 협력 작성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승낙 의무 작성 의무는 없다. 그리고 이제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4가지 있잖아요.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개공과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이 4가지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가 있어요. 반복해서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국장 동그라미, 표준 서식을 정할 그 사용을 권장 동그라미. 자, 법정 서식은 존재하죠. 근데 법정 서식은 나와 있지만 권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식을 안 써도 돼요. 노트에다 써도 관계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부 작성한다. 그 옆에다 적어. 이건 적어 놓으세요. 두부 작성해서 한쪽은 주고 구체적으로 보관 규정은 없어요. 몇 년 보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제목이 뭡니까? 전속중개계약 개념 잡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전속중개계약을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이란 뜻이 뭐겠어요? 의뢰를 맡길 때, 자, 칠판 봐보세요. 건물입니다. 의뢰인. 특정 개공 한 사람에게만 의뢰를 맡기는 걸 전속중개계약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전속 모델, 전속 과수 뭐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전속중개계약. 자, 한 사람의 의뢰를 맡기는 걸 전속. 그러면 이 중개계약을 맺을 때 보통 계약 기간을 정해주거든요. 계약 기간이 있어요. 이게 3개월이 원칙입니다. 단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 기간을 4개월, 5개월 약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 되는 거고. 됐어요? 자,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여부는 임의사항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왜? 일반 중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한다가 아니라 체결할 수 있다. 임의적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잖아요. 근데 일단 전속을 맺으면 개공에게 의무사항이 따라붙어요. 의뢰인에게도 의무사항이 따라붙어요. 서로가 의무를 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걸 하나씩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이거 의무사항 공부하는 거거든요. 의무사항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칠판 한번 봐볼게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칠판을 보고, 자,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입니다.
근데 맺으면 이 개공은 의무가 따라 붙어 있죠. 전속 중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의무.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럼 아까 일반하고 비교할게요.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요청이 있더라도 의무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건 요청이 있든 없든 의무적으로 전속 중개를 써야 돼. 그리고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지만 다른 서식을 써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반드시 법정 서식만 써야 돼. 또 다른 서식을 쓰면 안 돼. 처벌받아요. 그리고 방금 뭐라 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관한다는 규정이 없었죠? 그럼 전속은 몇 년? 3년 보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전속을 맺으면 이 건물, 매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이런 거. 이런 것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 둘 중 하나에다가 공개를 하라. 며칠이내 공개를 해야 되느냐? 7일입니다. 며칠이내? 7일이내. 며칠이내? 7일. 자, 7일 이내 공개를 하라.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어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공개하란 말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일간신문 이런 데다가. 근데 반대로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또 공개하면 안 돼요. 됐어요? 자, 정보 공개사항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공개를 했으면 A가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가부 매물을 공개했어요. 뭐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이런 거 다 공개를 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기 매물이 어느 신문에 어느 날짜에 어느 정보망에 공개된지를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다 검색해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공개 몇 월 며칠 날 어느 신문에 어느 정보망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알려줄까? 기간이 또 나와요. 자, 당첨. 지체 없이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는 7일이고 공개했다고 알려주는 것은 지체 없이도 또 나오죠. 지체 없이. 최대한 빨리란 뜻이에요. 자, 이런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사항은 좀 이따 보기로 할게요. 이 공개사항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또 하나 의무가 뭐냐? 잘 봐봐. 전속은 몇 사람이 맡겠어요? 근데 A가 일을 안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의뢰인은 지금 의뢰를 맡겨놓고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서로서 해야 되고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회 이상. 1회 이상. 그죠?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은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확인 설명을 성실히 수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확인 설명은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주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개공 의무예요. 대충 감 왔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냐. 이 정보 공개사항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 칠판을 보세요. 박스는 내가 좀 봐드릴게요. 이따가. 이것도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고객들이 소재지, 면적, 건물 구조, 건축 연도 이런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거 공개해야 돼요. 이걸 법에서 뭐라 그러냐면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표현했고 이걸 달리 표현해서 기본적 사항이라고 해요. 앞으로 기본적 사항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기본적 사항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할 건데 이게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이런 걸 말해요. 이거 공개해야 돼. 거기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뭘 공개해야 되냐? 벽면 균열 있냐? 도색도보 필요하냐? 벽.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그죠? 그러면 도로, 대중교통성,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그리고 일조량, 소음, 진도 이거 공개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뭐라냐? 벽수도일. 앞으로 우리는 벽수도일로 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벽수도일로 외워야 돼요. 억지로 안 외워도 돼요. 듣다 보면 암기돼. 듣다 보면 벽수도일 자꾸 나오거든요. 벽수도일 그러면 벽이 뭐냐? 벽면, 도배. 수가 뭐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거. 도로가 뭐야? 도로, 대중교통. 그죠? 일이 뭐야? 일조, 소음, 진동. 자, 그다음에 권리관계 공개를 해야 돼. 권리관계. 권리관계가 뭐냐면, 자, 그죠? 저당 잡혀 있는지, 임차권이 설정돼 있는지 이런 거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죠? 저 물건에 저당 잡혀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지, 임차권이 설정돼 있는지 공개해야 된다고. 그런데 각 권리자 주소 성명 공개하면 안 돼요. 저당권자 주소 성명 공개하면 안 돼. 왜 그러겠어요? 왜? 그 주소 성명을 공개하면 이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답니다. 아니 된다. 그리고 이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 공법상 이용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발 제한 구역 이거 생각하면 돼요. 거래 규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저 매물이 개발 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공개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이용 제한 거래 이거 공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공개해야 돼요. 거래 예정 금액이 뭐예요? 저 매물의 금액이 계략적인 금액을 말해요. 저 건물 금액이 계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은 공시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매매 계약은 공시지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 같은 건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거 공개 사항을 벽수도일 빼버리면 몇 개 안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외워야 돼.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밑줄 긋고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체크해 드릴게요. 58페이지 교재 보세요. 전속 중개계약 의 있잖아요.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이 지문.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이 지문의 키포인트. 그 계공에 한하여 중개되면 중개하도록 하는 중개계약을 말한다. 이제 이 전속은 특정 계공 한 사람이 맡긴다 이 뜻이에요. 개념 잡았죠? 자, 전속 계공 의무사항 1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 전속 중개 계약서를 쓰고 2번 몇 년 보관하라 했어요? 3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법정 소식 계약서를 쓰고 3년 보관하라.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정보 공개 첫째 줄 며칠 이내 정보 공개하라 했어요? 7일 동안. 오늘 기간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제목들에도 자꾸 읽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만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한다 그랬잖아요.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 그 세 번째 줄 정보를 공개하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공개했다는 걸 알려주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뭘로 써? 문서 동그라미.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지체 없이 하고 문서 두 가지. 구술로 한다면 틀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 공개사항 박스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는 외워야 되는데 이제 기억해 보면 소재지, 종류, 면적, 구조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몇 줄 보세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기본적 사항이라고 적어. 이제 앞으로 기본적 사항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기본적 사항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할 것인데 이것이 뭐냐?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이런 걸 말해요.
니은, 디귿, 리을 묶으세요. 묶어가지고 두 문자 동그라미, 벽면 도배에서 벽 동그라미. 이게 벽면 균열이냐 도색 도배 필요하냐 이거 공개해야 되고, 수 동그라미. 수도 파손됐냐, 물 잘 나오냐 뭐 이런 거, 전기 교철상 있냐, 가스 도시가스냐 이런 거, 소방 시설 갖췄느냐, 중앙 난방이냐 열공구, 승강기 있냐 없냐, 오폐수 쓰레기, 이것을 수 동그라미. 자,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버스 지하철 연계되냐 이 말이에요. 시장 학교 가깝냐 이런 거, 지형등 입지 조건 이해됐어요? 자, 1 동그라미. 뒤쪽에 1 나오잖아요. 1조 소음 진동, 1조량 맞냐 적냐, 소음 있냐 없냐, 진동 있냐, 이거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는 뭘로 공부한다? 벽수도일로 할 거예요. 벽수도일. 벽수도일. 그러면 이거 빼버리면 몇 개 되잖아요. 그럼 미음. 소유권, 임차권, 권리관계 공개하되 각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예요, 의무. 인적 사항 공개하면 안 돼요. 뭐 저당권자 성명, 주소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개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용 제한 몇 줄 보세요. 공법상 이용 제한 그 하나만 적어 넣어요. 이용 제한이 뭐 지역지구, 구역지가 다 긴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개발 제한 구역. 앞으로 공법상 이용 제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거래 규제 몇 줄. 공법상 거래 규제는 아까 뭐라 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딱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단어 읽을 때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 제한이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거. 자, 예정 가격 공개하고 공시지가 공개하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할 때는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해됐어요? 자, 4번 개공은 의뢰인에게 몇 줄에 한 번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라. 자, 2줄에 1 이상 몇 쪽을 쓰고 문서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죠? 그 말이구나. 됐죠? 쉽죠? 그래 쉬워. 그래 쉬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개공 의무사항까지 끝났거든요. 의뢰인 의무사항 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할게요. 예, 다 쉬었다 할 겁니다. 다 지우세요. 예. 다 지우고.